저희가 오늘 세미나 주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이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접근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제로 하자. 또 심지어 김상경 교수님은 선거관리위원 9명을 전부 상임화하자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또 일부 방청석에서는 사무총장을 완전히 개방형, 중립적인 전문성 갖춘 인사로 하자 이런 것도 나왔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보면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처를 통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지휘하려면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은 상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근이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은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투표 현장에 가보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유, 위원장님,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따 끝나기 전, 한 1시간 전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그게 따라갑니다. 왜? 결국은 사무처가 전부 다 이 행정 업무를 하고 그 꼭대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일종의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격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서 본투표에 있어서 이 최소한의 50%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에 사무총장의 전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 달 전, 작년 11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노태욱 위원장이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4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 페이지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다 어떤 토론도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사무총장이 전결했다. 그러니까 노태욱 관리위원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40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에 조금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에 사무총장 전결됐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내부 시스템 돌아가는 거, 행정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격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지난번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죠. 소위 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직무감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어떤 감사관을 둬서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헌법 개정을 하자, 원포인트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원포인트 개정 이전에 우리가 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독립적인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권을 여야 정당에 주자. 그리고 그 감사위원회가 여야 정당, 국회에다가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선거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선거 포상을 하죠. 선거 포상을 하면은 최대 5억 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선거 포상금제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이해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포상금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포상금 5억 원 훨씬 더 상한액 더 높이자. 상한액을 높이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의심될 만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내부자 고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번에 보면은 성도 1동, 성도 2동 1번 박찬대 후보, 2번 유정보 후보의 표수가 똑같다. 박찬대 후보는 3,030표, 또 유정보 후보는 1,440표. 1동, 2동이 똑같다라는 통계, 쌍둥이 투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3의 후보, 이기붕 후보, 개혁신당 후보는 성도 1동에 61표, 성도 2동에 47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표 두 후보, 박찬대 후보, 유정보 후보의 쌍둥이 표 나온 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5억 9천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다. 이거에 대해서 통계학자 허명희 교수는 아니다. 이 확률이 나올 확률은 0.93%다. 거의 1%에 육박한다. 라고 이제 서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걸 믿게 하는 방법은 뭐냐? 까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표하는 방법은 열어보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선거 소송. 소위 말해서 당사자가 선거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투표함을 다시 개봉하고 재검표를 해라 라는 식의 법원의 판결이 있어요. 그거 이전에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 선관위가 나서서 먼저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여야가 소위 말해서 정당이나 개인 후보자 간의 합의하에 이런 재검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도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개선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국정조사 특히 2차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내일은 이제 기관 보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사전투표 언급하셨는데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보통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 후에 본투표가 이루어지죠. 사전투표가 우리가 도입한 게 2014년부터 사전투표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전투표제 이제 논란에 대해서 뭐 전산망 시스템에 뭐 해킹이 온다, 뭐 여러 논란, 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그게 내 지역구로 오는데 우편으로 등기 우편으로 해서 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제3의 세력이 개입될 소지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사전 투표에 논란이 많은데 그러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하자, 본투표 2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분들, 또 선상 투표하는 분들, 또 지방에 있는 분들, 그러면 이미 본투표 이틀을 하게 되면 부재자 투표, 과거 우리가 하던 부재자 투표를 다시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미추홀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미추홀구에서 제주도에 갑니다. 내가 본투표 날 하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추홀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은 투표 용지하고 봉투하고 전부 다 제주도에 출장 가 있을 때 제주도로 옵니다. 그럼 제주도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봉투에다가 이걸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우편함에 넣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하게 되죠. 부재자 투표소.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하면 그것을 다시 등기 우편으로 미추홀구청에 보내게 됩니다. 미추홀구 선관위에 가게 되죠. 그럼 미추홀구 선관위가 본투표 날 이제 개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보냈을 때 여러 가지 제3의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또 본투표를 이틀 하면 첫 번째 투표하고 그다음 그 투표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등등. 그래서 이 본투표 이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투표 하는 날은 사전투표를 하는 날은 우리나라하고 에스토니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본투표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나라는 사전투표 없습니다. 부재자 투표도 없습니다. 해외 투표도 없습니다. 오직 본투표하고 그리고 수개표를 합니다. 각 나라의 사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사전투표제 이 논란 이것도 우리가 예비조사 전문가 팀을 우리가 내일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전문가 팀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전투표제 논란. 또 선관위 개혁 관련해서 야당 쪽에서는 그 개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거 개헌은 이제 사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아니 개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지방선거 전에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셨습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첫째 뭐 여러 광주 사태, 부마 항쟁 사건을 놓자. 두 번째 비상계엄에 대한 발동 요건을 강화시키는 그 개헌을 요구하셨는데 결국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와 그리고 국민적인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게 한번 개헌으로 가게 되면은 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개헌으로 완전히 블랙홀같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개헌 단계 이전에 우리가 법으로 여야가 법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야가 같이 합의하에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상설 감시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하자. 그리고 추천을 여야 정당이 하자.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갖추게 하자. 이게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 지난번 국정조사 특히 1차 회의에서는 그 예. 사전투표를 조사범위에 명시할 거냐를 두고 약간 의견이 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좀 얘기가 나올 수 그 있는데 우리가 이 다루는 조사 범위 규정을 보십시오. 조사 범위가 가부터 자까지 있습니다. 자에 보면은 이번 사태 관련돼서 이 연관된 모든 의혹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법안 그 개혁안. 개혁안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안. 그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입법 추진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보면서 여야 간의 어떤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안 되면은 뭐 우리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내고 안 되면은 저 개인으로도 내서 어떤 이 선관위 제도 개혁을 하는 것, 특히 선거 관리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한 가지만 좀 예. 별도로 어제 그 약간 지선 평가 관련해서 2018년도 지선과 비교해서 그 장경 대표의 뭐 역할론 이런 걸 강조하는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약간 토론회랑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보수적. 우리가 지난 선거 이전에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통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원하는 당의 변화와 혁신과 통합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해야지 뭐 2018년부터 좋아졌다 뭐 이런 평가는 너무 아전인수격이다. 너무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됐죠? 모든 거 다 됐죠?